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금일도 테슬라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주제는요. 테슬라가 투기 자산이 아닌 이유, 자, 기회가 오고 있다, 꼭 잡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도 600불 이하 때가 왔었어요. 540불까지도 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제 블로그에 한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테슬라의 서프라이즈한 마진 상승의 비밀도 알려드리겠고, 테슬라 베를린 속속 딜리버리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겠고, 리얼 슈퍼 패밀리카 모델 X 플레드 그리고 짐 크레이머를 믿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랑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항상 주식시장을 볼 때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크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들은요 다 주봉 차트입니다. 이 봉 하나하나가 한 주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가장 하락이 컸던 거는 역시 나스닥입니다. 지난주에 7.55%나 급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장대 음봉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주 S&P 500, 미국 지수를 대표하는 지수죠.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P 500이다. 그래서 S&P 500은 5.68% 하락해서 그래도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상해 지수는 0.0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 가장 좋았던 시장은요 항생 차이나 기업 시장입니다. 홍콩 지수죠. 홍콩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지수가 가장 좋았다고 해서 2.72%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정말 많이 잘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국내 시장이죠. 국장인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약 3% 정도의 또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차트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나스닥 차트, 미국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일찍 빠졌었어요. 2021년 작년 한 6월부터 쭉 빠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거의 반년 넘게 지금 쉬고 있어요.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다릅니다. 코스피가 하락을 시작할 때도 계속 상승을 해왔고 최근 2개월 동안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 지수랑도 비교해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 차이나 기업과 S&P 500 어떻습니까? 거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만큼 미국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최근에 하락이 크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는 이 차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차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당연히 이 차트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S&P 500 종목별로 등락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번 주입니다. 한 주간의 등락률이고요. 온통 빨간색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스닥과 S&P 지수가 거의 7%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가장 많이 하락했던 주식은 넷플릭스입니다. 23%나 넘게 하락했고 아마존도 11%가 넘는 하락이 있었어요. 페이스북도 7%대 하락이 있었고 저번 주에 또 크게 하락했던 영역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식들도 거의 뭐 13%대 하락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하락이 다 컸는데요. 그나마 선방했던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크게 상승이 있었다. P&G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녹색불을 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러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에 전쟁 이슈가 있었죠. 뭔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해서 로키드 마틴이 최근에 또 잘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도 많은 선방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달로 보면요. 좀 미국 주식 괜찮습니다. 최근 1개월간으로 보면 그래도 테슬라가 0.57%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 들고 있는 것보다 지금 웃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 계속 최근 1개월 동안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잘 버티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최근 한 달간의 유가가 급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 유가가 최근 한 달간에 2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에너지 주식도 거의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20%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 글로벌 시장이랑 미국 주식 시장 업종별로 살펴보셨는데요. 자, 제 생각은 아직도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란 거는 자, 자연적인 수순이라는 거죠.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경기가 뭐 지난 뭐 2년 동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자, 코로나가 약화되면서 자, 경기 상승기 또는 경기 정상화에 따른 자연적인 수순이라는 거죠. 아마 연준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약화돼가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자, 전염률은 높지만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백투 노멀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마스크를 벗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은데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백투 노멀로 뭐 조만간 뭐 돌아가게 된다면은 갑자기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사전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중요한 점은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특히 홍콩 그 항생 지수 있죠. 항생 차이나 지수는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내리 빠졌는데 미국 지수는 계속 그동안 올랐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쉬어가는 거다. 쉬어가는 거다. 그것도 이것도 수순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자, 이런 중국 주식으로 옮겨야 되나 하고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한 가지 큰 불확실성이 있죠. 이쪽에 속한 기업들이 뭐 텐센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간섭을 받고 있죠. 자, 중국 정부에서 그가 많이 키워줬지만 자, 이제 더 이상 뭐 당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한 번에 손절이 됩니다. 당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내리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리스크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지면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자, 시장과 종목 변경은 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처럼 뭐 돈을 옮겼다 뺐다 옮겼다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테슬라 장투 일기처럼 가장 좋은 종목에 머무르되 슬기롭게 투자를 하자는 거죠. 슬기롭게 투자를 하려면은 주식을 저희는 거의 대부분 적립식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메인 자 주요 투자법이 저는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급이 생길 때 아니면은 어느 정도 큰 현금 흐름이 갑자기 생겼을 때 자, 주식을 계속 분할해서 모아가시라. 그게 가장 나중에 노후 준비와 은퇴를 위해서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 1년간의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연초에 이렇게 저점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850불 이하에서는 정말 테슬라 가격이 싼 것이다. 그리고 고점은 1800불 정도. 자, 올해 만약에 주가 슈팅이 나온다면 특히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테슬라가 호실적을 또 누적 수익을 기록해주고 그리고 레벨 4 자율주행까지 나오면은 1800불, 2000불까지도 갈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보는 올해 종가는 한 1500불은 그래도 1500불 이상에서는 주가가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850불과 700불 사이는 아주 싼 가격이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투자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자, 올라도 좋고 내리면 더 좋고 자, 이런 마인드가 개인 투자자들에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 VIP 클럽 저희 메인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방법과 그리고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두 공개 컨텐츠인 장투일기 계좌로 수익을 보는 게 있죠. 이건 적립식 투자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공격형이라는 거죠. 자,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게 바로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 계좌인 거고 자, 방어 계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지금처럼 빠지고 있을 때 자, 하락 시에는 제가 단타로 월급 벌기로 큰 수익을 벌었었죠.
자,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내리 빠질 때 1243불을 찍고 880불까지 빠졌었죠. 지금이랑 좀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단타로 월급 벌기로 830만 원을 벌었었죠. 자,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떨어질 때 자, 추가적인 수익을 통해서 계좌 총 수익률을 자,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미국 주식 투자로 힘드신 분께서는 저희 VIP 클럽 자,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 큰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 테슬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 수익이 커지는데 마진율도 큰 주식,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고, 이렇게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도 빠지는 이런 기업들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자, 금리 인상 시기는 자, 옥석 가리는 시기, 기업의 체력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시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잔챙이 주식들 있으면은 미리미리 그래도 저는 손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절을 하시고 혹시나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이런 확실한 성장이 보장된 주식을 좀 더 모아가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최근 2년 자, 분기별 EPS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자, EPS 실적 트렌드다. 순이익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21년 작년에 자, 1, 2분기부터 자, 특히 모델 Y 중국산 모델 Y가 물량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EPS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자,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에서도 모델 Y를 이제 쭉쭉 뽑아내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이 폭발적으로 되고 있는 기업,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순이익이에요. 이익을 이렇게 크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의 성장이 좀 더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4분기 EPS로 2.6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논갭 EPS. 그래서 이 EPS가 자, 3분기 EPS 2분기에서 3분기 성장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분기에서 4분기 성장하는 게 훨씬 높으니까 자, 이번 실적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순이익의 성장의 비밀에는 자,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편은요, 테슬라의 비용과 영업이익의 트렌드입니다.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모든 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테슬라의 매출 원가와 운영 비용입니다. 자, 테슬라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 비율을 볼게요. 이게 이제 매출 원가입니다. 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8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4분기에는 제가 71.5%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년 만에 10% 가까이 자, 하락이 있었어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매출 원가가 올라서 난리인데 유가도 올해 최근에 20% 올랐었죠. 그래서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더 중요한 점은요, 운영 비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판관비라고 아시죠? 자, 판매랑 관리랑 마케팅에 쓰는 비용입니다. 테슬라는 큰 마케팅이 없죠. 크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일반 트위터, 유튜버, 그리고 일론 자신이 크게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자, 운영 비용은 이 주황색 선입니다. 자, 15.9%까지 자, 2020년 1분기에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11%대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운영 비용이나 매출 원가는 자, 테슬라의 전체 매출액이 올라가면 절대치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가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오르겠죠.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만 해도 5.7%대인데 벌써 지금 17.4%나 올랐어요. 거의 12%포인트나 올랐다. 전년, 자,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자, 1년 만에 12%나 오를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테슬라가 작년에는 93만 뭐 6천 대 정도 팔았지만 올해는 160만 대를 예상하고 있죠. 자, 이 규모의 경제가 커질수록 자, 매출 원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도 이 비율 자체가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이 트렌드가 더 지속되고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더 이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마의 20%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테슬라라는 거죠. 자, 이런 기업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으로 테슬라 관련 뉴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테슬라가 투기 자산이 아닌 이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피처링 바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비트코인의 이게 지금 달러 가격인데요. 작년 11월에 고점을 이렇게 찍고 한 6만 9천 불, 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이 넘는, 자, 8천 한 27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3만 5천 불, 거의 4,3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 3개월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테슬라가 반토막 났나요? 테슬라는 반토막까지 안 났죠. 테슬라는 뭐 고점 한 1243불 대비 약 한 20% 정도 지금 하락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거의 50% 정도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뭐 코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 테슬라 같은 좋은 자산이 확실한 자산이 있으니까 저는 확실한 자산에 저의 자산을 좀 올인하고 싶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에 왜 투자를 안 하고 있냐? 아직 통화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는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너무나도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자, 네트워크 크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사면은 자,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지고 소유가 줄어들면 이렇게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내재 가치가 특별히 지금 당장은 없다는 거예요. 자, 내재 가치라는 건 이런 거죠. 이 자산이 자, 테슬라처럼 자, 수익과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 전향의 수단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거기에 덧붙여서 구조적 성장 요인이라는 게 있죠. 자, 전기차 커지는 산업이죠. 친환경 에너지 당연히 커지는 산업일 거고 특히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다. 그래서 미래 가치까지 확실히 보장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자산을 테슬라의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처럼 내재 가치가 없다면은 금리가 자 장기적으로 상승할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믿을 구석이 크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인기에 의해서만 좌우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투기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뉴스에 따르면요. 기가 텍사스에서는 3월 내에 적은 양이라도 모델 Y 납품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Y도 자, 베를린에서도 자, 모델 Y가 파킹된 숫자가 160대까지 늘었다고 해요. 모델 Y 공장이 어느 정도 많이 지어져서 이렇게 공장 외벽에 자, 이렇게 예술 그림도 그래피티라고 하죠. 이런 것도 지금 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모델 Y 주차장, 자, 기가 베를린 주차장에는 160대에 달하는 모델 Y가 지금 주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요. 자, 모델 Y가 자 3월 이전에 대부분 딜리버리가 될 것 같다.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은 어쨌든 올해 1분기에는 오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또 한번 생산량을 뽑아내면 엄청나게 빨리 뽑아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장 오픈이 늦어지더라도 2, 3, 4분기에서 자 급격한 생산량 상승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장은 다 생산 체제를 잘 갖춰 있기 때문이죠. 자, 최종 승인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이 1월 26일 실적 발표 때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X 플레드가 이제 나왔어요. 모델 S 플레드, 세단 플레드는 이미 있었죠. 근데 모델 X 플레드는 자, 이렇게 SUV고 6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겠죠. 그리고 SUV니까 트렁크가 당연히 넓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가요,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제로백이 2.3초대예요. 자, 제로백이 2.3초대라는 거는 이제 엑셀을 밟으면 풀 엑셀로 자, 2.3초 만에 100km에 도달한다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웬만한 슈퍼카로 자, 치부되는 게 거의 제로백이 3초대 정도 됩니다. 4초 이하로 들어오면은 자, 거의 스포츠카, 최고의 스포츠카의 반열에 들어요. 근데 제로백이 2.3초예요. 그것도 SUV가 자, 엄청난 차다. 근데 가격이 12만 6천 불 수준이니까 동급 성능의 차종보다 훨씬 싼 겁니다. 동급 성능이면은 최소 2억부터 시작을 해요. 이 정도의 성능이면 그러니까 최소 20만 불의 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 12만 6천 불짜리 차가. 그리고 디자인도 멋지고 또 전기차라는 자, 장점이 있죠. 깨끗하고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훨씬 더 유지비가 적게 들겠죠. 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 자, 유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차는 뭐 한 달에 뭐 4, 500 들 겁니다. 운영하려면 최소한. 근데 이거는 전기차니까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슈퍼카의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뉴스가 더 많은데요. 이것만 마치고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분 좀 익숙하시죠? 자, NBA 스타 왕년에 자, NBA를 지배했던 샤킬 오닐입니다. 샤킬 오닐 키가 엄청 크죠? 2m 한 10cm가 넘을 겁니다. 자, 이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농구 선수인 것 같은데 키가 엄청 작은데요. 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도 고점에서 사자 보트 히얼에서 자, 이 저점에서 솔드 히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 주식이 한참 오를 때 1000불을 넘어가면서 많은 또 자, 한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1000불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900불대 초반 뭐 800불대까지도 못 오리란 법이 없죠. 네, 여기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에 같이 오늘 잘 또 설명을 해드렸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고 지금도 너무 성장을 잘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파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주식을 더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작년 뭐 2월에서 5월 달에서 600불 이하, 자 540불까지 떨어졌었죠. 그때처럼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식이 뭐 850, 혹시나 850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정말 많이 들어가셔도 되겠다. 850에서 700불 사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추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850에서 700불 사이가 저는 참 싼 가격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